여러분 굉장히 안녕하기 힘든 날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일제히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 인덱스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둘이 종종 반대로 다니곤 하는데 오늘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한때 이 추세를 깨고 떨어졌었던 S&P 500이 다시 그래도 추세 위로는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세를 테스트한 후에 어떤 움직임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기술 주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 중에서도 이 메타, 그 페이스북이 완전히 작살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가 아니라 회사 이름이 이 마약의 일종이죠. 메스로 바뀌면서 이빨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기도 했다라는 재미없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메타의 상황을 두고 마이크로스트러지의 마이클 셀러는 이야기하기를, 자, 페이스북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수조 달러 가치를 확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불난집의 부채질을 깔짝깔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오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줄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37,000달러대가 깨져버렸고 이더리움은 2,6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언제까지 아슬아슬하고 암울한 줄타기는 계속될 것인가?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어서는 비트코인 및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정보를 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0%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로는 채권 매입 속도 및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인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한국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원 6명 중에 3명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유로피언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시켰지만은 그 외에 다른 중앙은행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겠죠. 연준이 정말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근데 최근 나온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암호화폐 매체들의 해석이라고 하네요. 그 예로 금리 인상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올라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경제 전문가 중에 반짝하면서 뜨고 있는 린 알든 같은 경우는 상황을 해석하기를 지난주 공격적인 긴축 시나리오가 정점을 찍었다. PMI, ADP, 고용보고서 등 일부 부진한 지표를 봤을 때 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전망에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3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 연준의 결정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관련 기사를 통해서 통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했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개봉 박두 뚜껑을 한번 딱 까서 안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친화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재무장관은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러시아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러시아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다가 러시아가 비트코인 사업을 이끄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들게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채굴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꽤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미국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CEO는 밝히기를 전통적인 회사들의 대차 대조표가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더 많은 기업 및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종종 간과하는 것. 기관들은 자산 가격이 고점일 때 안 들어오죠. 저점일 때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매집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밝히기를 기관 이용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개미가 1만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급 이 고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만 마리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둘을 제외하고도 9,998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중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미들도 물량을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 잡으면서 오히려 늘려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기업들을 초빙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사업 전략 및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만 7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쭉 이어가지고 전통적인 기관들이나 기존의 회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발을 한쪽씩 담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부진한 가운데 캐나다의 펄포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물량을 추가로 매집을 해 나가는데 전날 1054개가 증가를 했고 이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50개를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캐나다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리가 이끄는 회사죠. 펀드스트릿에서 분석하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35,5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32,950달러 지역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4만 달러 위로 가게 된다라면은 반등에 의해서 비트코인 강세장 재개를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4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남겼었고요. 이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일단 비트코인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달 오픈 가격 그리고 이번 주 오픈 가격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나는 33,000에서 35,000달러 정도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라고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페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결국 37,000달러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라면은 지금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데 34,000에서 35,000달러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이빙 했다가 빠르게 바닥을 한번 후려주고 반등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자, 그 가격대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습니다. 32,000달러 후반 정도 때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최근 동향을 보면은 개인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위터 댓글까지 사람들이 3만 달러 부근 혹은 28,000달러 근방에서 조커 마냥 아가리를 쫙 벌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집어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가격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5,000에서 36,000달러 상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을 때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3만 달러 저점 매수자들은 어설프게 기다리다가 기회를 영영 놓치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세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 수잔 벨데네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 비과세 조항을 추가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암호화폐를 딱 보면은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제에 관련된 편의성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전부 다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이 혁신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달러 미만까지는 그냥 좀 마음대로 쓰게 냅둬라 라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를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엔 또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솔라나 난리가 또 났죠. 이 솔라나가 웜홀 해킹 때문에 13%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웜홀이 뭐시기냐?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 브릿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웜홀이 해킹이 됐는데 돈은 솔라나 체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솔라나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웜홀 측에서는 도난당한 이용자들의 자금을 모두 복구를 시켜줄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까요? 남의 돈을 훔치고 어떻게 발을 뻗고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는 시바이누. 이번에는 마케팅 관련된 업데이트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패스트푸드인 웰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시바이누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웰리스 상품에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근데 이거 시바이누 로고 아닌데? 시바이누는 화나가지고 막 꼬라보고 있는 똥개가 시바이누인데 모습이 일단 좀 다르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3개의 알트코인들을 추가로 상장을 했습니다. ABT, RNDR, QSP를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상위 거래들은 RNDR을 좀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 거래들이 매집한 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디센트 지갑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드웨어 지갑 디센트에서 이번에 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2022년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디센트 지갑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코인 12,000개, 잼 코인 1,000개, 그리고 클레이 기반의 NFT 1개를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네요. 증정 일자 및 참여 방법에 관련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구매를 하실 때 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고가 맞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어서는 NFT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페라리가 메타버스 진출 및 NFT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는 닌텐도도 메타버스 및 NFT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뽑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테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NFT를 발행했었던 유비소프트,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닌텐도와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인데 이번에 유비소프트가 헤다라 해시그래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유비소프트는 향후에 헤다라의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노드 운영 및 헤다라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한편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간 2천만 파운드 규모의 스폰서십을 체결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테조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22년도 1월에만 1000개가 넘는 암호화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네요. 매일 평균 30개씩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이 생겨났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중에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잡코인에 들어갈 돈이 비트코인으로 모였으면은 이 시장의 하락을 좀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았었을까? 오히려 상승으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비트코인의 성장을 계속해서 믿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